콘택트 렌즈. 이게 없으면 모든 것이 흐리고 뿌옇게만 보이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없으면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콘택트 렌즈를 잘 안 빼기도 합니다. 큰 도움이 된다는 건 알지만 콘택트 렌즈를 끼지 않는 것이 더 나은 장소와 시간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샤워할 때 온수욕조 그리고 수영장입니다. 이 장소들의 공통점은 무엇일까요? 맞아요. 물. 그리고 물은 박테리아로 가득합니다. 심지어 겉보기에 깨끗해 보이는 바다, 호수, 강물에서까지 눈에 정말 위험한 미생물이 헤엄치고 있습니다. 사실 박테리아는 안구보다 콘택트 렌즈에 더 쉽게 달라붙습니다. 일단 달라붙으면 박테리아는 증식하고 더 강하게 자라기 시작합니다. 그 결과요? 아메바 각막염이라고 불리는 고약한 염증이죠. 간단히 말해서 박테리아 감염에서 비롯되는 심한 각막염증입니다. 이 각막염은 눈의 통증과 시야가 흐려지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만약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다면 심지어 실명으로 이어질 수도 있어요. 41살 영국 여성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안과 의사가 물었을 때 그녀는 자주 콘택트 렌즈를 낀 채로 샤워를 하고 수영을 했다는 사실을 인정했어요. 그 결과 감염과 통증으로 2개월을 보낸 후 왼쪽 눈의 시력은 0.1로 떨어졌습니다. 이제 맨눈으로는 일상생활이 아주 힘들어졌죠. 이런 경우는 상당히 드물어서 25만 명 중 1명꼴로 나타나지만 그래도 위험을 감수할 필요는 없죠. 치료도 길고 어렵습니다. 항생제가 효과가 없으면 각막 이식까지도 생각해야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식을 한다고 해도 시력은 좀처럼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 영국 여성의 경우 0.25 정도로 회복되었을 뿐입니다. 이것은 여전히 좋은 시력이 아닌데 시력이 좋은 사람들이 25m 거리까지 선명히 볼 수 있는 반면에 그녀는 6m 정도까지밖에 볼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만약 콘택트 렌즈를 끼고 샤워하는 것을 피할 방법이 없다면 최소한 눈을 감도록 하세요. 이렇게 하면 눈과 물의 접촉을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수영장에서 다이빙하기 전에 콘택트 렌즈를 제거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를 기억하세요. 물에 있는 염소는 콘택트 렌즈를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무슨 이유로든 렌즈를 뺄 수 없다면 꼭 맞는 물안경을 쓰세요. 그리고 만약 콘택트 렌즈에 물이 닿거든 철저히 닦는 것을 잊지 마세요. 체육관에서 운동을 열심히 하면 항상 땀이 흐르기 마련이죠. 땀은 등, 손, 사용하는 운동기계에 닿을 거고 아주 위험하게도 눈에도 닿게 됩니다. 땀을 닦고 문지르기 시작하면 짠 땀이 눈에 더 많이 들어가게 돼서 문제만 악화될 뿐이에요. 그리고 짐작하셨겠지만 땀은 박테리아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땀이 냄새가 나는 거랍니다. 겨드랑이 냄새요? 바로 그건 박테리아의 배설물 냄새입니다. 어쨌든 렌즈가 세균과 접촉하게 되면 어떻게 되는지는 이미 알고 계실 거예요. 만약 암벽 등반, 체조 혹은 엿기를 들 때 탄막 가루를 사용한다면 조심해야 합니다. 가루가 묻은 손으로 눈을 비비면 안 됩니다.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어요. 운동을 마치고 샤워실로 향할 때 바람직하지 않은 두 가지 행동이 있습니다. 콘택트 렌즈를 낀 채로 샤워하는 것과 그 이유는 잘 아시죠? 탈의실에서 콘택트 렌즈를 빼는 겁니다. 탈의실이 완전히 무균 상태가 아닌 이상 당연히 아니겠죠. 박테리아가 렌즈에 침입해서 위협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잠잘 때, 그 장시간 편안한 착용감, 낮 밤용 콘택트 렌즈 들어보셨죠? 죄송하지만 뭐라고 광고를 하든 간에 콘택트 렌즈를 낀 채로 잠을 자는 것은 나쁜 생각입니다. 렌즈의 질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최악의 경우 심한 각막염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기억하시죠? 각막에 생기는 염증이요. 이런 식으로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하루 종일 휴대폰, 문 손잡이, 전등 스위치, 손 난간 등 기타 박테리아가 들끓는 온갖 종류의 물건을 만집니다. 비록 부지런히 손을 씻는다고 해도 여러분이 긴 하루 업무와 학교 수업을 마치고 눈을 비빌 때 손가락이 박테리아로 덮여있을 확률은 꽤 높습니다. 피곤해 지쳐 잠자리에 들면서 생각하죠. 렌즈를 하루쯤 끼고 잔다고 해서 별일 있겠어?
불행히도 렌즈에 용케 침입한 박테리아는 밤새도록 증식할 시간을 갖게 됩니다. 매 하룻밤만으로도 큰 피해를 입힐 수 있습니다. 2012년 한 연구에서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콘택트 렌즈를 끼고 잠을 자는 사람들은 밤마다 콘택트 렌즈를 빼는 사람들보다 각막염에 걸릴 위험이 6.5배 더 높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박테리아가 좋아하는 따뜻하고 폐쇄된 환경을 제공하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이죠. 박테리아의 증식 외에도 밤새 눈을 덮고 있는 얇은 플라스틱 조각은 산소의 흐름을 방해합니다. 심지어 공기가 더 잘 통한다는 장시간 착용 콘택트 렌즈도 환기를 차단시킵니다. 각막에는 혈류가 없기 때문에 공기 중의 산소와 직접 접해야 합니다. 콘택트 렌즈를 밤새도록 끼고 눈도 감은 상태에서는 각막에 필요한 산소 공급이 완전히 차단되는 셈입니다. 그 결과 눈이 건조해지고 감염에 더 취약해집니다. 눈을 숨쉬게 해주고 콘택트 렌즈는 밤새 케이스에서 소독되도록 하세요. 콘택트 렌즈를 빼고 가는 것이 좋은 장소들 말고도 렌즈 착용자라면 절대 해서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음 중 하나라도 본인에게 해당된다면 아래 댓글로 알려주세요. 1. 렌즈 용액을 재사용하지 마세요. 콘택트 렌즈 용액은 현명하게 사용하면 훌륭한 소독제가 됩니다. 만약 같은 용액을 계속해서 사용하면서 가끔 몇 방울을 채워주기만 한다면 제대로 사용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렌즈 용액의 효능도 제대로 발휘되지 않겠죠. 렌즈 용액이 무균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박테리아가 번성하는 환경이 조성되고 전혀 반갑지 않은 눈병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매일 밤 렌즈를 보관할 때 새로운 용액을 사용해야 합니다. 2. 렌즈 케이스를 제대로 관리하세요. 우선 공기 건조가 필요합니다. 박테리아는 습기를 좋아해요. 그래서 박테리아가 퍼지는 것을 막는 확실한 한 가지 방법은 수분을 빼앗는 것입니다. 낮에 케이스를 말려주는 것이 도움이 될 거예요. 둘째, 매주 약한 비누와 물로 깨끗이 씻는 것을 잊지 마세요. 그러고 나서 완전히 건조시키세요. 수건이나 화장지를 사용하지 마세요. 작은 섬유가 남았다가 렌즈나 눈에 들어갈 수 있어요. 3. 콘택트 렌즈에 절대 화장품을 묻히지 마세요. 특히 여자분들에게 해당됩니다. 눈 화장을 하고 있는데 실수로 아주 약간의 화장품이 콘택트 렌즈에 닿습니다. 그럴 경우 즉시 손을 씻으세요. 그러고 나서 렌즈를 뺀 후에 잘 닦고 나서 다시 끼세요. 최선의 방법은 먼저 화장을 하고 그 다음에 렌즈를 끼는 것입니다. 자외선 차단제도 콘택트 렌즈에 닿으면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일 묻게 되거든 즉시 닦아내세요. 4. 자극받은 눈에 렌즈를 끼지 마세요. 이유 없이 눈이 가렵고 빨개지지는 않습니다. 눈이 건조하거나 감염이 있거나 알레르기 반응이 나타난다면 더 많은 손상을 막기 위해 즉시 렌즈를 제거하세요. 렌즈를 뺀 후에 상황이 나아지는지 기다려 보세요. 만약 더 심각한 문제가 아니라면 렌즈를 제대로 소독하지 않았기 때문에 눈이 단지 렌즈를 거부하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5. 눈을 비비지 마세요. 콘택트 렌즈를 끼고 눈을 비비면 원추 각막이 생길 위험이 커집니다. 원추 각막은 각막의 모양이 둥근 모양에서 원추형으로 변하는 질환입니다. 만약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는다면 시력을 흐리게 할 수 있어요. 눈을 비비지 말고 눈 가려움에 도움이 되는 안약을 사용해서 눈을 진정시키세요. 6. 렌즈 케이스를 더운 곳에 두지 마세요. 콘택트 렌즈는 물을 좋아하지 않고 열도 좋아하지 않습니다. 밤에 렌즈를 빼둘 때는 아침에 직사광선이 들 곳에 케이스를 두지 마세요. 차 안에도 두지 마세요. 차 안은 매우 뜨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해변에도 가져가지 마세요. 케이스가 뜨거워지면 케이스 안도 더 건조해집니다. 아셨죠? 좋습니다. 오늘 새로운 것을 배웠다면 이 비디오에 좋아요를 주고 친구와 공유하세요. 그리고 여기 여러분이 좋아할 만한 멋진 비디오들이 많이 있습니다. 왼쪽 혹은 오른쪽을 클릭하기만 하면 됩니다. 삶의 밝은 면에 머무르세요.